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9페이지요. 투자 분석에서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하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 예측해서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 요걸 이제 배울 텐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기는 한데 조금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공부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계산에 대한 기초 원리들이거든요. 기초적인 개념들인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 또 소홀히해서 약간씩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에 계산 기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하고, 요 자료는 이제 앞으로 1월 달부터 할 때는 그런 건 안 해요.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것은 지난 시간 마무리하면서 설명드렸고,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투자 분석,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측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화폐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는 뭐냐면, 논리가 지금의 1억이 있고 5년 후에 1억이 있어요. 똑같은 1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1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의 1억과 5년 후에 1억을 보면 가치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을까요? 지금 것이 아니면 5년 후 것이? 지금 것이. 5년 동안만큼의 뭐만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만큼, 그죠? 이것을 이름해서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만큼 더 가치가 차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논리의 출발점인데, 왜 이걸 분석하고 연결하냐면, 자, 우리 투자 과정을 보면,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 과정이 모두 존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무엇과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지 분석이라 그래요. 수지 분석.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 걸 비교해서 당연히 지출보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수익이 더 커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의 합계와 지출의 합계를 비교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하는데, 잠깐 이제 보면, 자, 투자의 과정을 보면 취득과 운영과 처분 과정이 모두 존재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원룸에 투자한다. 그러면 취득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출이 이루어져요.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10억의 지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0억의 투자가 딱 되면 수익은 투자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해서 보유 예정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10년 동안 보유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운영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이른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료 수익이 있어요. 매년 예상된 임대료 수익,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운영소득이라 그래요. 운영소득. 그리고 이제 처분 과정에서 얻는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팔았을 때, 팔면 이제 들어오는 수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처분소득이에요. 처분소득.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바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운영과 처분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문제는 지출은 투자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발생하지만 수익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10년 동안 매 기간 운영 수익이 발생하다가 팔고 나서 처분해서 또 왕창 또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팔았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면 이 취득 과정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 수익, 운영과 처분 과정의 수익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그러면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을 합해서 비교할 때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하고 운영과 처분에서 얻는 수익이 이루어진 시점에 어때? 가치가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단순히 수익의 합계와 지출 합계를 비교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시차를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바로 이 화폐 시간가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크게 두 가지.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59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이제 그 미래가치 계산이 나오고 현재가치 계산이 나오는데, 그 원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해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높고, 올해도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잠깐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런 공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른바 계수가 되는데, 이 계수의 도출 과정은 수학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요 각각의 계수가 무엇을 구할 때 쓰는 계수인가, 어떤 때 이걸 적용해서 확인하는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는 크게 세 가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고, 연금의 다 현가계수라고 했구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고, 감채 기금계수가 있는데, 이 연금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래요. 미래가치 계수를 줄여서 내가 그러는데, 두음법칙으로 그냥 내가계수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채 기금계수, 이런 것이 있는데, 요 계수가 아까 뭘 구하는 데 쓰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를 것이 뭐가 있냐면, 기호로 표시된 것이 R이 있고 N이 있고 그래요. R은 이자율, N은 기간.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말이 없으면 보통 연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간 단위로. 매년 연간 단위. 그러면 기간이 연간이면 이자율도 뭘로? 연간 이자율. 기간이 월간이면 이자율도 월간 이자율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R이고 N이 기간이라 했을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뭘 구하는 것이냐면, 지금의 일정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의 10,000원이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계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주어져야 돼요? 매 기간당 이자라고 기간이 주어져야 되겠지. 자, 그러면 금액을 크게 하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금액을 작게 해서 지금의 10,000원이 2년 후에 얼마냐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의 10,000원이 2년 후에 얼마냐. 자,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그대로 이게 10,000원이니까 1 플러스, 자, 연간 이자율이 주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연간 이자율이 만약에 10%다. 그럼 10%이면 0.1이 되겠네. 그죠? 이것에 몇 년? 2년 후면 2승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1에 2승,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1 곱하기 2 하면 안 되고 1.1 곱하기 1.1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1 곱하기 1.1 하니까 얼마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면 1.21이 돼요. 그러면 그대로 곱하니까 10,000원 곱하기 1.1 하니까 얼마 나와요? 12,1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10,000원이 연간 이자율 10%로 계산하면 2년 후에 12,100원이 된다. 바꿔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10,000원을 탁 넣으면 연간 이자율이 10%이면 2년 후에 얼마를 타먹을 수 있다? 12,100원을 타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연간 이자율이 10%일 때 10,000원의 10%이면 얼마예요? 10,000원의 10%이면 1,000원이잖아요. 그럼 연간 1,000원이면 2년이면 얼마? 2,000원인데 2,000원이면 12,000원이 되는데 왜 100원이 또 붙었을까? 느낌이 이상하잖아.
12,000원이야 되는데 왜 12,100원이 되냐? 이것은 전부 다 복리로 계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첫 해 이자 1,000원이 발생했잖아. 그게 또 몇 프로가? 10% 붙어서 12,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폐 가치 계산은 전부 다 뭘로 계산된다? 복리로 계산된다. 복리로 계산된다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자율이 6%다. 5%를 한번 해볼까? 5%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5%면 0.05가 되겠지. 2승. 그러면 1.05를 두 번 곱하면 되잖아요. 우리 계산기 한번 두드려봐. 1.05 곱하기 1.05 하니까 얼마 나와요? 1.1? 1.1025예요. 그럼 얼마? 11,025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 5%니까 500원씩 500원씩에서 500원의 첫 해 이자에 대한 5% 25원이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니까 이자율이 5%이면 11,025원이고 이자율이 10%이면 12,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더 어때요? 커져요. 그래서 이자율과 미래 가치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자율과 미래 가치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전부 다 복리로 계산된다 하는 것이 또 핵심이 되고 그래요. 비례 관계에 있고 또 복리로 계산된다. 자, 그러면 금액이 작으니까 그리고 기간이 짧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지금의 10,000원이 20년 후에 얼마냐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2자를 10%일 때 0.1에 몇 승? 20승 하면 돼요. 그럼 1.1을 몇 번 곱해야 돼? 20번을 해야 돼요. 그럼 1.1 곱하기 1.1 곱하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지나다고. 그리고 20번 곱하다 보면 5번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몇 번 했는지도 몰라. 그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오게 되면 이 개수가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짧은 것은 한 3승이나 3년이나 4년 정도는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기간이 긴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일단 개념 확인했으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지금의 일정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 공식들은 있잖아요. 나중에 다 이것은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가 나중에 자주 하다 보면 돼요. 이것은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면 제가 암기 포인트 정리해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 건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각각의 개수가 뭘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지금의 일정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고,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계수고,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그랬는데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매 기간 일정액씩을 적립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내가계수 그래요. 자, 일시불과 연금의 차이는 뭐냐면 일시불은 한 번, 연금은 동일한 금액이 여러 번, 2번 이상일 때 연금이야. 연금 아시잖아요. 똑같은 금액을 매 기간 일정씩 받을 때가 연금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씩을 적금 부었다라고 가정해봐요. 1,000만 원씩. 기간은 주어지기 나름이겠죠. 쭉 가서. 그러면 10년이면 10년 동안 매 기간 1,000만 원씩 적금을 부었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10년 동안 1,000만 원씩 적금 부으면 10년 후에 원리금의 합계가 얼마냐? 이게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줄여서 연금의 내각개수. 매 기간 일정액씩을 적립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내각개수. 기간이 너무 기니까 한 5년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적금 부었을 때 5년에 원리금 합계가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인데, 자 그러면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매년 연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자 이자율을 10%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자율 10%로 하게 되면 0.1분의 1 플러스 0.1의 몇 년? 5년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1의 5승이잖아요. 그럼 1.1에 5번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는 이제 개수표를 주어지게 돼 있는데 일단 놔봐요. 1.1 5번만 한번 해봐. 곱하기를 1.6105 1.61 0051. 자 1.61까지만 합시다. 그죠? 그러면 1.61인데 빼기 1이니까 얼마? 0.61이 되겠지? 뒤에서 1 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이것이 1.61 마이너스 1 그렇잖아요? 나누기 0.1 했네요. 나누기 0.1 곱하기 10이나 똑같아. 그죠? 그냥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만은 놔두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1000 곱하기 0.61 나누기 0.1 해봐요. 6,100. 그럼 6,100 해놓고 여기다가 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원금만 하면 얼마예요? 5번이니까 1,000만 원 5번이니까 5,000이잖아. 5,000인데 거기에 뭐 붙어서? 이자가 붙어서 6,100만 원 된다. 이런 식이네요.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여기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각 이 개수가 뭘 구하는 것인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 10%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다 이 공식에 대입이 돼가지고 이자율만 딱 집어넣고 기간만 집어넣으면 계산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자동으로.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근데 이자율이 지금 10%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자 계산을 매 연간 단위로 했잖아요. 그럼 매 월로 하면 어떻게 할까? 매 월로 계산하게 되면 그럼 이자율은 10% 나누기 1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번에 시험 나온 게 그거예요. 매 월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 계산이. 그러면 이제 매월로 바꿔버리면 매월 1,000만씩 부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1,000만 원 곱하기 12로 나눠야 되지, 이자율을. 12분의 0.1 해놓고 또 다시 1 플러스 12분의 0.1에 5승이 아니고 몇 승 해야 돼? 1년 12달이니까 60승. 그렇죠. 60승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이 바꿔서 조건이 바꿔지면 그 조건을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금액과 똑같을까 다를까? 이거 이제 못 하잖아. 너무 크니까.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 왜 그럴까? 자, 보니까 이자가 매 연간 복리로 계산되는 거하고 매월 복리로 계산되는 거를 보면 매월 계산되는 것이 훨씬 더 이자가 많은 거야. 그죠? 일수는 매일 계산돼, 이자가. 일수가 달러 이자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연간보다는 월간으로 갈수록, 월간보다는 주간으로 갈수록 기간이 짧아질수록 그만큼 이자는 높게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복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그냥
연금의 대가 개수는 매 기간 일정액씩의 연금을 적립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들어오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내가 개수 그래요. 여기서는 그 개수의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게 되면 다시 설명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 다른 말로 상환 기금 개수라고 하는데, 상환 기금 개수 또는 상환 기금률 그러는데,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렇게 똑같은 구조인데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감채 기금 개수예요. 바꿔 얘기하면 5년 만기로 1억짜리 적금 들었다. 5년 후에 1억을 타먹기로 하고 적금 들었으면 매년 또는 매월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감채 기금 개수 그래요. 그러면 매년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연금 미래가치 얼마야? 1억이지. 그럼 1억 곱하기 1 플러스 2자리 10%면 10%에 몇 년? 5년 마이너스 1승분의 0.1 하면 매 기간 적립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안 발생하면 매년 얼마씩 해야 돼? 2천만 원씩 5번 해야 1억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자가 발생하니까 매 기간 적립하는 금액은 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이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작아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이게 얼마였지? 0.61이었잖아요. 0.6이라 1.6이랬지. 그럼 1.61 빼기 1이니까 0.61이네. 그러면 1억 곱하기 0.1 나누기 0.61 해봐요. 1억 곱하기 0.1이면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에 0.61 해봐요. 얼마 나와? 1000 나누기 0.61 1638만 원 정도 되네. 그러면 보세요. 이자가 안 발생하면 얼마씩 내야 되는데 2천씩 적립해야 되는데 적금 봐야 되는데 이자가 발생하니까 적립하는 금액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적립하는 금액이 작아지고 이자가 적게 발생할수록 적립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고 이자가 하나도 안 발생하면 2천만 원씩 해야 1억 된다. 이런 식이네요. 이것이 감채 기금 개수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지금의 일정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고, 연금의 내가 개수는 매 기간 일정액씩을 적립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내가 개수고, 마지막으로 감채 개수는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감채 기금 개수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은행에 여러분들이 예금할 때 이 세 가지 구조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돈 1억 생겼어. 그러면 1억을 탁 갖다 은행에 넣어두면 3년 후에 5년에 얼마냐? 이자가 붙어서 얼마냐? 이것이 일시불의 내가 개수고, 또 매달 또는 매년 또는 매 분기별로 100만 원씩 적금 들으면 3년 후에 5년에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고, 반대로 5년 만기로 5년에 뭐 쓸 일이 있어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5년 만기로 5천만 원 적금 들었다. 그럼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감채 기금 개수. 이 세 가지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거하고 분모 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바뀌었어. 바뀐 것은 이 자리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것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구하려면 이게 넘기면 되잖아. 넘어가면 곱하기가 나누기 돼버려. 이항하면 나누기 대신에 뒤집어서 곱한 거예요. 나누기를 역수로 곱하면 그 나누기나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2 곱하기 3은 6이잖아. 그죠? 그러면 끄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돼요? 6 곱하기 넘어가면 역수가 3분의 1은 몇이에요? 2잖아. 그래서 이것과 1분의 3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과 이거 서로 어떤 관계예요? 역수잖아. 분모분자 바뀌었잖아요. 이거 자리 바뀌어서 그런다니까. 드디어 이제 마술이 보여지네.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개수만. 그러니까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굳이 다 암기 안 해도 6을 하면 자동으로 이건 되잖아요. 엎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암기 된다니까 자동으로.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또 역수관계예요. 사실은. 자, 모든 상수의 분모는 몇이에요? 분모는 1이야. 모든 상수의 분모는 1이라니까. 그럼 이것도 어떤 관계예요? 또 역수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수관계이고 얘네들이 역수관계니까 얘네들도 역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6개이지만 실제는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식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각각의 개수의 의미 다시 한번. 지금의 일정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 매 기간 일정액식을 적립했을 때, 적금 부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원리금 합계가 얼마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내가 개수.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을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감채 기금 개수. 그래요. 자, 여기까지 미래가치 구하는 개수 확인했고, 더 깊이 안 들어가고 개념만 무슨 파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치 구하는 개수. 자, 그럼 가만히 보니까 미래가치를 계산하면 전부 다 이자가 가산돼 버리죠. 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더 커져요. 근데 현재가치를 구하면 이자만큼 할인된다 그래요. 여러분 할인된다 어음을 할인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깡한다 그러잖아. 할인하면 금액이 더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래서 현재가치를 구하면 이자만큼 할인돼서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가치를 구하면 이자만큼 가산돼서 더 높아지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일시불의 현재가치 줄여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가개수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현재가치로 구하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년 후 1,000만 원을 현재가치로 구하면 얼마냐. 그럼 1년 후 1,000만 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1,000만 원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 뭐만큼? 이자만큼 작아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라고 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 현재가치 구해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면 1,000만 원 곱하기 요거 그대로 1 플러스 R 10% 이자율 10%에 몇 년? 1승. 요거 분의 1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1.1이잖아. 그러면 자, 이거 분수로 곱할 때는 분자는 곱해주고 분모는 나눠주면 되니까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1.1 해봐요. 얼마 나오나? 1,000만 원 나누기 1.1 했더니 1000 나누기 1.1 900 9090 그래요? 네. 응. 909만 원 이렇게 되네요. 뭐 어때서? 할인돼서 그만큼 더 작아진다 이런 개념이네요. 만약에 이자리 5%면 더 이거보다는 커지겠지. 할인이 적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현재가치 구하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나 똑같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할 때 무슨 물품 대금이나 아니면 공사 대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안 받고 어음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어음이 3개월짜리 3천만 원짜리 3개월 만기로 3천만 원짜리 어음이래요. 그러면 이 어음이 3천만 원 3개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3천만 원짜리 받았으면 넣으면 3개월 후에 3천만 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당장 쓰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인하죠?
그 할인할 때 쓰는 개수가 바로 깡한 다음에 할인할 때 쓰는 개수가 바로 와리깡 그러잖아요. 이 개수가 바로 일시불의 현가 개수예요.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현재가 추구하면 얼마냐? 이것이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러는 것이고, 할인되는 것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치 구할 때는 이자라는 말 쓰는 것이고, 현재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현재가치로 구하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할인된다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쓰는 말을 쓰는 것이고, 반대로 미래가치 구할 때는 이자가 가산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래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는 매 기간 일정의 시에 연금을 받게 돼 있다. 5년 동안 매 기간 연금을 받기로 돼 있다. 근데 그것을 그때그때 안 받고 지금 땡겨서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이것이 연금의 현가 개수예요. 자, 보세요. 매 기간 받으면 연금이고, 이걸 그때그때 안 받고 모아서 만기 한꺼번에 받으면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것이고, 땡겨서 한꺼번에 받으면 연금의 현재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 넣으면, 자, 1,000만 원 곱하기 0.1분의 이자를 똑같이 했을 때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5승 하면 돼요. 마이너스 5승은 그냥 이거분의 5승분의 1이나 똑같은 거 이게. 응? 마이너스 5승은 나중에 내가 지금 자료 들었잖아. 아까 거기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5승분의 1이야 이게. 그러면 1.1을 5번 곱하면 얼마 나왔지 아까? 1.1 곱했더니 1.61이잖아. 그죠? 그러면 1 빼기 1.61분의 1을 그런단 말이야. 이걸 뺀 다음에 이걸 0.5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 한번 해볼까? 1을 나누기 1.61 해봐요. 얼마 나와? 1을 나누기 1.61. 0.62. 0.62. 그러면 1을 빼기 0.6이면 0.38인가요? 0.38이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0.38이니까 380이네. 380 나누기 0.1 하니까 얼마? 3,800만 원 되네. 그러니까 매년 1,000만씩 받으면, 매년 또박또박 받으면 얼마 받는데? 5천만 원 받는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얼마 됐어 아까 다 모아놓으면 6,100만 원 됐고,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지금 땡겨서 한꺼번에 주세요. 그럼 얼마밖에 못 받는 거예요? 3,800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할인돼서. 이해되세요? 이거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 우선은 다시 봐요. 매 기간 받는 것이 연금이고, 이걸 그때그때 안 받고 다 모아두면 얼마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고, 땡겨서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이것이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고 그래요. 미래가치 개수는 이자가 가산돼서, 자, 그대로 봐도 5천이지만 미래가치로 구하면 이자가 가산돼서 6,100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땡겨서 받으면 이자가 할인돼서 3,8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 마지막으로 저당상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부 상환율 그래요. 자, 이건 뭐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복습 겸해서 매 기간 받는 것이 연금이고, 이걸 그때그때 안 받고 모아두면 얼마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땡겨서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감채기금 개수. 반대로 지금의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을 적립하면 되느냐, 이 말은 뭐냐? 지금 1억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땡겼어. 그럼 1억 좀 땡겨주세요. 이 말은 뭐? 1억을 대출해주세요.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기간 몇 년으로 해서
5년에서 매기간 얼마씩을 갚으면 되느냐, 적립해서 갚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매기간 얼마씩 상환하면 되느냐 해서 그 할부 상환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면 1억 이거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출 원금이 돼요. 대출 원금. 거기다가 이 할부 상환율 이자율 똑같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5승 분의 0.1 하면 돼. 그럼 아까 이게 얼마였었지? 1.61 분의 1이니까 0.38이었잖아 이게. 맞나요? 응? 그러면 1 빼기 0.38이면 얼마야? 0.62. 그러면 1 곱하기 0.1이면 1억 곱하기 0.1이면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나누기 0.62 해봐요. 얼마 나오나? 1000만 원 나누기 0.62 2000이 넘어야 되는데? 응? 그럼 잘못 계산된 건데? 다시 1.1의 5승이가 얼마였지? 1.1의 5승이 1.61이었잖아 그죠? 1.61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1 나누기 1.61 해봐요. 얼마인가? 0.6이죠? 0.38인데? 맞는데? 아, 1억 나누기 0.38로 해야 되겠다. 0.38 해봐요. 나누기 1000만 원 나누기 0.38 2600. 응, 그렇지. 0.6이 아니고 0.38이 그러니까 2000 얼마? 2600 응? 31만 원? 그러니까 보세요. 원금만 갚으면 2천만씩 갚아야 돼. 그리고 5년 지나면 1억이잖아요. 근데 뭐 붙었으니까? 이자가 붙어서 2631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연금의 이것이 저당상수.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1억에 10% 잠깐 1억을 5로 나누면 2천만 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매 기간 갚는 금액이 2631만 원이네. 맞나요? 근데 이자가 10%이면 첫 해는 이자가 1000만 원이면 원금 얼마? 1631만이 드는 것이네. 근데 갚는 가수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왜? 원금이 갚아지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자 줄어드는 거 하면 원금 상환이 더 커지는 거다. 이런 구조로 보면 돼. 이거 이자이고 이게 원금이다. 이렇게 보면 돼.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지 길면 훨씬 이게 또 크게 차이 나버려 이게. 핵심은 일정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매 기간 상환하는 금액을 구하는 개수가 저당상수다. 매 기간 상환하는 할부 상환액이 바로 2631만 원이 된다. 이런 식이네요. 이것이 저당상수. 근데 이제 이게 매년 상환이면 연부 상환율이 되는 것이고 매월 상환이면 월부 상환율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묶어서 할부 상환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이 저당수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래요. 여러분들 주택자금 대출 받으신 분 계시지? 혹시 계셔요? 주택자금 대출 받으신 분? 안 계시나? 내가 대출 받은 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그럴 때 대부분 다 원리금 균등 아니면 원금 균등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원리금 균등이 제일 많아요. 한 거의 80% 이상은 원리금 균등이야. 매년 갚는 금액이 똑같아. 달라지는 건 뭐 때문에 달라져요? 이율이 달라지니까 변동금리니까 달라지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게 고정금리면 매월 갚는 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저당상수. 일정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매 기간 상환하는 금액을 구하는 개수가 저당상수. 다른 말로 할부 상환율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이제 묶어서. 지금의 일정액이 일정 기간 후에 얼마냐? 일시불의 내가계수. 매 기간 일정액씩을 적립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연금의 내가계수.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구하는 개수가 감채기금계수. 일정 기간 후에 일정액을 현재 가치로 구하면 얼마냐? 일시불의 현가계수. 매 기간 연금액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 그때그때 안 받고 땡겨서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연금의 현가계수. 마지막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개수가 저당상수. 그래요. 이게 개념만 우선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것과 이것이 역수관계이면서 또 요하고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저당상수가 또 역수관계. 이게 왜? 매 기간 연금액이 주어진 상태에서 연금의 현재 가치로 가는 것이 연금 현가계수고, 거꾸로 이걸 주어진 대신에 이걸 구하는 것이니까 뒤집어서 역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모르고서 우선 놔두고 각각의 개념만 정확하게 우선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응용되는 것이 뭐냐면, 기간이 연간이면 이자율도 연간, 기간이 월간이면 이자율도 월간,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만약에 반년마다 계산한다고 6개월마다 계산한다고 6개월로 맞춰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만 정리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제 써먹는 것은 이 현재 가치를 많이 써먹어. 왜? 수익은 일정 기간 후에 발생하니까 이거 현재 가치를 구해서 그 수익의 현재 가치와 지출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수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선은 자료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로 해서 쭉 확인해 두시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내용 그대로 다 지금 나와 있어. 지금 이게 60페이지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네. 한번 볼까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자를 10%일 때 1,000만 원 은행에 예금해서 3년에 얼마냐? 그러면 60페이지를 위에요. 표 보세요.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3승 했잖아. 그럼 이게 1.33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331만 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연금의 내가계수. 어떤 사람이 매년 1,000만 원씩 은행에 저축하는데 이것을 이자를 10% 5년 동안 매 기간 적립하면 얼마냐? 아까 뒤 떨어졌죠. 6,100이죠? 뒤에 5 붙은 것은 아까 뒤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죠? 그렇게 구하는 거야. 0.1분의 1 플러스 0.1에 5승 마이너스 1 해서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사례가 주어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각각의 계수가 어떤 걸 구할 때 쓰는 계수인가 하는 것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리만 간단하게 해두시면 돼요. 이것이 어디까지 설명된 거냐면 62페이지까지 설명되는 거예요. 특히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시, 저당상수. 주택 융자금 1억 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시 매년 얼마씩 상환해 둘까? 기간 20년 이자 10%이다. 그러면 자,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기간이 길게, 보통 20년 상환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대출 받은 금액이 1억이면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몇 승? 마이너스 20승분의 0.1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나오는 주어지게 돼 있어. 개수가 이게 0.11746 그래요. 그럼 얼마씩이야? 1,174만 6천 원씩을 매년 갚는다는 거예요. 1,174만 원씩을 몇 년 동안? 20년. 그러면 전부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2,300, 2억 3천이 넘잖아. 원금 얼만데? 1억인데 이자가 엄청나잖아. 이게 이자를 10%니까 그래. 네? 10%니까. 그러면 매년 갚는 금액이
1174만 6천원인데 첫 해 이자가 1,000만 원이요. 1억이 10%니까 그럼 원금 얼마밖에 안 돼? 174만 6천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죠? 이자지.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이 점점 커지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10%짜리가 어디가 있어? 다 2%대 3%대 그러죠. 비싸면 3%대이고 보통은 2%대가 많고 아주 저렴하면 1%대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싼 것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수 확인했는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그 처음에 나눠진 자료 있죠? 이걸 먼저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 조금 쉬었다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수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좀 쉬었다 하세요. 그 끝나는 시간이 9시 10분에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5분씩만 쉬어요.